벌써 연말이네요. 여러분은 올해 어떠셨나요? 문득 올해도 이렇게 나이만 먹었나?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은 빨리 가고 주변의 성공 사례가 실제보다 돋보이면서 조급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강한 기억만 부각시키는 우리의 기억자 때문에 잔잔하게 평화로운 경험을 했음에도 올해 전체를 망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의 뇌에서 체계적으로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무려 노벨 경제학장을 수상한 데니얼 카너먼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올해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이유를 경제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오늘도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셨을 치명적인 생각의 오류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오류 때문에 우리가 돈, 관계, 일에서 반복해온 실수를 멈추고 내년에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데니얼 카너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대체로 합리적이라고 믿지만 우리의 타고난 인지 구조는 아주 체계적으로 매일 오류를 반복한다. 우리가 매일 오류를 범하는 이유는 pay attention이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pay가 들어간 이유는 우리의 관심이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이에요. 이 제한된 예산을 우리는 여러 활동에 나눠서 써야 하는데요. 일상에서는 늘 신경 써야 하는 여러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출근하고 가족 챙기고 식사 준비하고. 그래서 제한된 에너지를 아껴 쓰느라 우리는 자주 어림짐작을 해서 판단하고 그로 인해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어림짐작을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휴리스틱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혹시 왜 다른 사람들은 금방 성공하는데 나는 제자리일까 하는 생각 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첫 번째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이라는 오류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머릿속에 얼마나 쉽게 떠오르느냐를 기준으로 그 일이 세상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유명 연예인이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과장해서 요즘 이혼 정말 많이 한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면 비행기 사고가 크게 보도되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위험하다. 기차 타자.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거나 가까운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요. 그 장면이 머릿속에 강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튜브나 인스타에 성공한 30대가 나왔어요. 요즘 30대는 많이 성공하던데 난 나이만 먹고 있네. 하지만 사실은요. 그 사람이 극소수고요. 예전에는 TV로 정말 가끔 나올 법한 사람들이 발달한 SNS, 유튜브로 계속 노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오류가 하나 더 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한 분야에서 성공하면 나머지 모든 분야에서도 다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누가 100만 유튜버가 됐어요? 그러면 왠지 가족도 화목하고 재테크도 성공하고 건강하고 자식도 잘 키우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후광효과라는 오류입니다. 그 사람이 방금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금방 성공하는데 나는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극소수이지만 나에게 강한 인상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자주 노출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을 기억하고 그걸 근거로 주변 사람들이 이른 나이에 많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요. 결혼 생활도 한결 편해져요. 우리 집안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양쪽 배우자는 보통 내가 한 일을 잘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쓰레기도 버렸고 화장실 청소도 했고 설거지도 했고 아침도 했고 내가 한 거니까 잘 떠올라요. 반면에 배우자가 거실 청소를 했고 다림질을 했고 이런 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덜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라는 체계적인 착각이 생깁니다. 본인의 몫을 물론 과장해서요. 이런 간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약간 손해본다고 느끼면 비슷한 거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올해를 망치지 않았다는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가끔 부모님께 이런 카톡 오면 정말 다 소용없어. 왜 이런 카톡을 보느냐? 우리 자아에는 경험자아와 기억자아 두 가지가 있어요. 경험자아는 우리가 실제로 한 경험을 말하는 거고요. 기억자아는 그 경험 중에 내가 기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자아만 대우해요.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막 놀이공원 가고 캠핑 가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 기억나시나요? 솔직히 잘 안 나요. 그게 기억자아예요. 그렇다고 의미가 없나요?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남는 건 사진뿐이라고 하면서 여행 가서도 사진만 막 찍어요. 하지만 우리의 경험자는 이 행복한 순간들을 다 겪었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도 우리는 이 경험자에게 무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랑 이렇게 놀아줬는데 너는 기억도 못하고 다 소용없어. 하지만 사실 우리 경험자는 그 순간 참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특히 우리 기억자가 잘 기억하는 게 있는데 기분의 정점과 기분의 종점이에요. 올해 기억 하나 떠올려 보세요. 보통은 잔잔하고 평화로웠던 수많은 순간보다 가장 강렬했던 순간이나 올해 마지막에 느꼈던 기분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게 바로 기억자아입니다. 잔잔했던 수많은 순간은 경험자아고요. 그러니까
올해 뭔가 직장에서 아니면 가족 사이에서 나쁜 일을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올해가 의미 없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잔잔하게 좋았던 부분이 더 많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경험자가 다 겪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경험자를 더 대우해주세요. 그래서 올해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우리가 올해를 망쳤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투자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둘 다 우리가 잘못된 오류를 범하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투자에서는 이 오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택자가 집을 평생 못 사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이건 기준점 효과 때문입니다. 5년 전에 신혼 때 살까 말까 하던 집이 있었어요. 그때 그 집이 5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10억이 됐어요. 저 아파트가 5년 전에 5억이었는데 저걸 지금 내가 10억을 주고 산다고? 이러면서 안 사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가격의 변화는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폭락론자가 되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준점 효과에 빠지지 말고 자산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조급해져서 집을 사게 됐어요. 전망이론이라는 함정에 빠져요. 전망이론은 사람들이 이익보다 손해를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락장에서 집을 사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아닌데요. 한때 뉴스에서 다 망하게 간다, 더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찍어둔 집이 있어도 많이 떨어졌어도 떨어졌으니까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기회가 보이는 게 아니라 손해볼 가능성만 더 크게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죽어도 손해보기 싫거든요. 올라서 얻는 이득보다 그게 더 떠올라요.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기회일 때 과감히 집을 살 수 있고 위기일 때는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이 네 번째는 결과 편향인데요. 간혹 50대까지 막 가정이나 직장에 헌신하다가 갑작스럽게 암이나 이런 큰 질병에 진단받으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그때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했어 하는데 사실은 그때 그게 최선이었고 그 결정과 얻은 질병이라는 결과는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결과가 나쁘면 우리의 결정도 나빴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해요. 하지만 옳은 결정이라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신호등을 잘 지켜서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그런데 재수없게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결과가 좋으면 내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처음 운 좋게 주식으로 소액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거는 내가 잘한 것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운이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가 좋으니까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번에 매출을 왕창 받아서 몰빵해요. 그러고 망하는 거예요. 사실 원래 나의 투자 실력으로 회귀하는 거죠. 이걸 평균으로의 회귀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결정과 결과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옳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주 범한 오류들을 알아봤는데요.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에 나온 내용, 유익한 인사이트가 많아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떠셨나요?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은 빨리 가고 주변의 성공 사례가 실제보다 돋보이면서 조급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강한 기억만 부각시키는 우리의 기억자 때문에 잔잔하게 평화로운 경험을 했음에도 올해 전체를 망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모두 우리의 뇌가 제한된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 나오는 오류였습니다. 이 오류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데니얼 카너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순간마다 잠깐만 멈추고 오류를 내가 가동시키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 좋은 결정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